저는 91살입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지팡이 없이 5km를 걷습니다. 제 손은 바늘 위에 실을 꿰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제 정신은 한 번 들은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을 만큼 명료합니다. 하지만 20년 전 제가 일어난 살이었을 때는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도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서야 했습니다. 제 자식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절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짐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서울의 주요 의료센터에서 장수 연구를 이끌어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의료 과실이 될 것입니다. 매일 생선을 먹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평균 19.3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단순히 더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살았습니다. 독립적으로 걸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대소변을 스스로 조절했습니다. 목구멍에 튜브를 꽂고 병상에서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잠결에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당장 목 옆을 만져보세요. 턱선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10초 동안 몇 번 뛰는지 세어보세요. 만약 불규칙하다면, 건너뛴다면, 빠르게 뛴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출생증명서보다 더 빠르게 늙고 있습니다. 시계는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크게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65세 이상 412명이 뇌졸중을 겪습니다. 그들 중 87%는 전날 명백한 경고 신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마비된 채로 깨어났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다시는 걷지 못합니다. 3분의 1은 자기 자식들조차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속에 갇힌 죄수가 되고 그들의 가족은 조용히 해방될 날을 새는 지친 간병인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 교과서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이 여기 있습니다. 노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염증이 문제입니다. 산처럼 뇌세포를 태워버리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염증. 모든 움직임이 고통이 될 때까지 관절을 뻣뻣하게 만드는 염증. 심장이 산소를 갈구할 때까지 동맥을 막는 염증. 세포가 스스로를 복구하는 방법을 잊을 때까지 DNA 가닥에 보호막을 파괴하는 염증. 그리고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5년의 연구가 걸린 기적이 여기 있습니다. 찬물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단순히 염증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가 애초에 염증을 생성하지 않도록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신호가 더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경섬유 주변의 절연체를 재건합니다. 뇌 기능을 교살하는 단백질 덩어리를 쓸어냅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 맛이 나는 약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선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조리법이 이러한 화합물을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양이 세포 복구를 촉발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활성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선을 잘못 먹고 잘못 요리하고 완전히 잘못된 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어떤 생선을 사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30%가 아닌 94%의 치유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러한 이점을 파괴하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 실수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5배로 곱하는 정확한 타이밍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몸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91살입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고 5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매일 제 아파트까지 계단 3층을 오릅니다. 아침 차를 따를 때 제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제 이웃, 겨우 73살밖에 안 된 여성이 들것에 실려 집에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몸의 왼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울면서 구급대원들에게 어머니가 다시 자기를 알아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전날까지만 해도 걷고 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녀와 저의 유일한 차이는 저는 매일 생선을 먹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에 생선이 너무 비싸서 먹는 것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심장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느끼는 그 리듬은 당신이 어제 먹은 것에 의해 보호되거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모든 식사는 당신의 삶에 연수를 더하거나 빼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르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25년 넘게 서울에서 장수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책임자로 일해왔습니다. 60세 이상의 15천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살았어야 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지켜봤고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90대까지 번창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차이는 결코 돈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치료에 대한 접근성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생선이었습니다. 제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의학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부산의 우리 병원 환자 기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안 어촌 마을의 환자들이 내륙 도시의 환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어부는 당뇨병이 있는 서울 사무직 근로자보다 15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제주도 여성은 해산물을 전혀 먹지 않는 대구의 60세 여성보다 더 나은 인지 기능을 가지고 85세에 제 병원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7년을 보냈습니다. 한국 전역의 12개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와 같은 찬물 생선을 먹는 사람들은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다르게 노화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속 모든 세포 안에는 텔로미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신발끈의 끝부분에 있는 플라스틱 보호캡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끈이 풀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말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는 짧아집니다.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제대로 분열할 수 없고 그때부터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때 장기가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뇌가 손주들의 이름을 잊기 시작합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는 이 텔로미어를 직접 보호합니다. 단축 과정을 최대 40%까지 늦춥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DNA 수준에서 측정 가능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우리 연구소에서 나온 실험실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생선을 먹은 환자들은 텔로미어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세포가 생물학적으로 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오메가3 화합물은 몸속의 만성염증을 60% 감소시킵니다. 염증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심장병, 뇌졸중, 치매, 관절염, 그리고 우리 세대를 괴롭히는 거의 모든 암의 근본 원인입니다.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염증을 느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심장 근육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생선을 먹으면 그 염증의 불을 적극적으로 끄는 것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을 먹고 2시간 안에 염증 수치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수백 번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이제 생선이 왜 약처럼 몸속에서 작용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저녁 식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선을 먹으면 단 45분 만에 세포 안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가 혈류로 들어가 동맥벽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작은 수리공처럼 작용하여 스트레스, 고혈압, 염증으로 매일 쌓이는 미세한 손상을 복구합니다. 이 수리공들이 없으면 동맥벽에 작은 균열이 위험한 플라크가 됩니다. 이것이 잠자는 동안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제 25년 진료 경험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생선 기름은 단순히 손상을 복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전자 발현 방식을 바꿉니다. DNA를 말하는 겁니다. 몸속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들이 있는데 오메가3가 그 활동을 최대 60%까지 낮춥니다. 몸의 염증에 볼륨 조절 손잡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선이 매일 그것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수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보호 효과를 활성화하려면 매일 최소 2000mg의 EPA와 DHA를 합쳐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럼 접시에 담으면 어느 정도일까요?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 한 토막, 약 150g에는 약 3000mg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연어도 같은 양이면 2500mg을 제공합니다. 정어리는 100g만으로도 2000mg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생선을 먹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에서 냉동 틸라피아를 사면서 모든 생선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틸라피아, 메기, 이런 따뜻한 물 생선들은 오메가3가 거의 없습니다.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찬물 생선을 드셔야 합니다. 적어두십시오. 고등어, 연어, 정어리, 멸치, 청어. 이 5가지 생선이 여러분의 장수 무기입니다. 물의 온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찬물 생선은 차가운 바닷물에서 생존하기 위해 살의 높은 농도의 오메가3를 만듭니다. 추운 환경에서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살을 먹으면 똑같은 지방산이 여러분의 세포막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뇌의 60%가 지방이고 뉴런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려면 이 특정 오메가3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촌마을 노인들이 내륙에 사는 노인들에 비해 기억력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78세였고 서울 강남구에 사셨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계속 잊어버리고 손주들 이름을 잊고 치매가 두려워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이 울면서 데려왔는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생선을 드십니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선호했다고,
생선 냄새가 싫어서요. 저는 3개월 동안 매일 고등어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한 토막만 소금 조금 넣고 간단하게 구워서요. 3개월 후 딸과 함께 다시 오셨습니다. 딸이 또 울고 있었는데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기억력이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서 이제는 딸이 물건을 기억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복잡한 화투 게임도 다시 하고 계셨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거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뇌세포는 시냅스라는 구조를 통해 소통하는데 이 시냅스는 생선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 지방으로 만들어집니다. 생선을 먹지 않으면 뇌는 식물성 기름과 가공식품의 열등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냅스들이 딱딱해지고 느려집니다. 뇌세포 간의 메시지가 지연되거나 사라집니다. 그것이 머릿속 안개입니다. 그것이 기억력 상실입니다. 그것이 치매의 시작입니다. 이제 95세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과 흐려져가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세 번째 중요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75살의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25년간 임상진료를 해오면서도 충격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생선의 진짜 효능은 단순히 먹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비결은 어떤 생선을 선택하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생선을 드시는데도 여전히 기억력 감퇴, 관절통,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봐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종류의 생선을 먹고 잘못된 조리법으로 유익한 성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생선이 장수에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생선은 차갑고 깊은 바다에서 나와야 합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멸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생선들은 우리가 EPA와 DHA라고 부르는 성분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것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DNA를 복구하고 뇌세포를 재건하는 두 가지 특정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틸라피아나 메기 같은 따뜻한 물의 생선은요, 장수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닭고기를 드시는 게 낫습니다. 정확한 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세포보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려면 매일 최소 100g의 냉수성 생선을 섭취해야 합니다. 대략 손바닥 크기입니다. 고등어 100g에는 약 2.5g의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임상연구에서 90일 이내에 뇌 염증을 60% 감소시킨다고 보여준 최소 치료 용량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이 말을 만져보세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보통 생선을 어떻게 조리하십니까? 뜨거운 기름에 튀기십니까? 껍질이 까맣고 바삭해질 때까지 굽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가혹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의 최대 70%를 파괴하고 계신 겁니다. 고우는 이 섬세한 화합물을 산화시켜 노화를 예방하는 대신 실제로 노화를 가속화하는 해로운 물질로 만듭니다. 이 교훈을 가르쳐준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 79세 남성분이 3년 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로 구운 고등어를 드셨습니다. 의사가 생선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15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했을 때 그분의 염증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기억력 검사 점수는 하락하고 있었으며 콜레스테롤은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생선이 왜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박 씨를 위해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생선을 굽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찌거나 가벼운 국물에 끓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물 온도는 절대 섭씨 90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온도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생체 이용이 가능합니다. 4개월 이내에 박 씨의 염증 수치는 58% 떨어졌습니다. 기억력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무릎 관절통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지팡이 없이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리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생선을 먹어도 잘못 조리하면 장수 효능을 얻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찌십시오. 부드럽게 끓이십시오. 안전하고 신선하다면 전통 한국식 회처럼 날것으로 드십시오. 절대 튀기지 마십시오. 절대 센 불에 그을리지 마십시오. 또 다른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생선을 드십니다. 잘못된 시간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신체의 능력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높습니다. 생선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시간 변경만으로도 흡수율이 최대 40% 증가합니다. 이제 최대 장수 효능을 얻기 위해 생선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고 섭취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영양소의 보호 능력 전체를 낭비하는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을 잘못하면 아무 소용없이 생선을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온도 규칙입니다. 제 말은 절대로 생선을 고온에서 조리하지 마십시오. 뜨거운 기름에 생선을 튀기거나 직화로 구우면 오메가3 지방산은 섭씨 160도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섬세한 분자들은 손상되고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환자들의 혈액검사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매일 생선을 먹는데도 부적절한 조리로 영양소를 파괴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게 유지됩니다. 최고의 조리 방법은 부드럽게 찌는 것입니다. 두께에 따라 12분에서 15분 동안 찜기에 생선을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유익한 오메가3 화합물의 최대 92%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레몬을 짜 넣고 살짝 끓는 물에 데치는 것입니다. 레몬의 산성 성분이 실제로 조리하는 동안 지방산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섭씨 15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약 20분 동안 굽는 것입니다. 이제 타이밍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체는 다른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이것이 효과를 배가시키는 중요한 조합입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항상 같은 접시에 이러한 음식을 소량 포함시키십시오. 아보카도 반개, 호두 한 줌, 곱게가 남았시 2큰술을 반찬에 섞어서 또는 찐 생선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큰술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생선의 오메가3는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장벽에서 적절한 흡수를 촉발하려면 다른 식이지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반지방 없이는 생선 기름의 최대 40%가 사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합니다. 말 그대로 장수를 변기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하루 중 생선을 먹는 시간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이 아니라 점심에 생선을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대략 혈류를 타고 뇌와 심장 조직에 도달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밤늦게 생선을 먹고 잠들면
소화 시스템이 극적으로 느려져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낮에 생선을 먹으면 몸이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섭취량입니다. 조리된 생선을 최소 100g은 먹어야 치료 효과 기준치에 도달합니다. 이는 대략 손바닥 크기입니다. 그보다 적은 양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앞서 설명한 세포 복구 메커니즘을 작동시키지는 못합니다. 고등어나 연어 100g에는 약 2000mg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임상 연구에서 장수 효과를 보이는 최소 용량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늘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생선 대신 비싼 생선 보충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약은 진짜 생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생선 속 오메가3는 완전한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 그리고 수십 가지 다른 화합물과 함께 포장되어 있어 상승작용을 합니다. 오메가4를 캡슐로 분리하면 이 강력한 팀워크 효과를 잃게 됩니다. 생선을 먹는 사람과 보충제 사용자를 비교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진짜 생선을 먹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충제는 더 약한 효과를 보입니다. 안전성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수은 오염을 걱정하시는데 그럴 만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선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 정어리, 멸치 같은 작은 생선들은 먹이사슬 하위에 있기 때문에 수은이 거의 없습니다. 이 생선들은 수명이 짧아 독소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매일 섭취하기에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참치나 황새치 같은 큰 포식성 어류는 수은 함량이 더 높으니 일주일에 최대 한 번으로 제한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생선의 완전한 장수 효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올바르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게 찌고 점심에 먹고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고 매일 섭취할 때는 작은 어종을 선택하세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어야 할 5번째 중요한 진실은 타이밍과 조리법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올바른 생선을 구입하더라도 이런 실수를 한다면 모든 보호 효과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5년간 병원에서 이것을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돌아와 매일 2달 동안 생선을 먹었는데 염증 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조리했는지 물어보면 바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생선을 조리하는 것입니다. 180도 이상의 기름에 생선을 튀기면 오메가3 지방산이 말 그대로 분해됩니다. 분자 구조가 변합니다. 약이었던 것이 그냥 평범한 음식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 실험실에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신선한 고등어를 가져다가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 다르게 조리했습니다. 고온에서 튀긴 고등어는 찐 것에 비해 활성 오메가3 화합물이 62%나 적었습니다. 62%입니다. 생선을 먹고 있지만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생선을 찌거나 160도 이하의 낮은 온도로 굽습니다. 기름을 써야 한다면 조리 중이 아니라 조리 후에 추가하세요. 찐 연어에 소량의 올리브 오일을 뿌리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보존됩니다. 오메가3가 온전히 유지됩니다.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실수는 하루 중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편리하기 때문에 저녁에 생선을 먹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에 함께 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적이 아닙니다. 소화 효소는 아침과 오후에 가장 강력합니다.
저녁에는 특히 육후 5세 이후에는 위에서 소화산이 30%덜 생성됩니다. 이것은 그 생선의 귀중한 영양소가 완전히 흡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낭비되어 몸을 통과합니다. 강남에 사는 74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심한 관절통과 브레인폭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딸이 매주 비싼 연어를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녁마다 종교적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 오메가3 수치가 여전히 낮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대신 점심에 생선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그 한 가지 변화만요. 3개월 후 그녀의 오메가3 지수가 2배가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진통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같은 생선, 같은 양, 다른 시간.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화되는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리법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흡수를 배가시키려면 특정 음식과 함께 생선을 먹어야 합니다. 오메가3는 지방입니다. 특정 채소와 함께 먹으면 몸이 지방을 더 잘 흡수합니다. 제 임상 연구에서 발견한 최고의 조합은 생선과 IP 채소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시금치의 비타민 K와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상승 효과를 만듭니다. 그것들은 오메가3가 세포막으로 운반되어 복구 작용을 하도록 돕습니다. 정확한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 점심에 찐 고등어나 구운 연어를 준비하세요. 낮은 온도로 조리하세요. 가볍게 찐 시금치와 얇게 썬 신선한 토마토를 곁들여 내세요. 이 조합을 일주일에 3, 4회. 항상 점심에, 저녁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6주 안에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아침에 관절이 덜 뻣뻣해질 것입니다. 기억력이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기록한 패턴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세포를 재건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연하는 매일이 몸이 복구되는 대신 무너지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내일 점심부터 시작하세요. 적어두세요. 이것을 약속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6번째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생선을 먹는 시간대가 그것이 약이 될지 단순한 음식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이 실수가 병원에 오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효과를 죽이는 것을 봐왔습니다. 서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선을 언제 먹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모두 똑같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즉시 바로잡아야 할 위험한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오메가3 지방산을 추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소화효소 생산량, 코르티솔 수치, 세포 회복 주기에 따라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합니다. 제가 부산의 2,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7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점심시간에 주된 생선 섭취를 한 사람들은 저녁에 똑같은 생선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 혈중 오메가3 수치가 43%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43%입니다. 똑같은 생선입니다. 똑같은 양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낮에는 여러분의 소화력이 절정에 달합니다. 위산 생산이 최대 강도에 이릅니다. 지방 흡수에 중요한 담즙 분비가 최적의 수준으로 작동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메가3 지방산은 지방입니다. 적절한 담즙 흐름 없이는 그것들이 그냥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통과해 버립니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럽게 영양소 흡수와 분배를 우선시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저녁 7시나 8시에 무거운 생선 식사를 하면 여러분의 몸은 그 지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메가3가 여러분의 소화기관에 몇 시간 동안 머물면서 산화되고 효능을 잃고 심지어 여러분의 몸속에서 부패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좌절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6개월 동안 매일 고등어를 먹었습니다. 제 이웃은 관절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제 통증은 여전히 심합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녀에게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고등어를 드십니까? 그녀는 저녁 8시경에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 함께 먹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저녁에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똑같은 고등어 식사를 점심으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동일하게 유지하십시오. 같은 생선, 같은 조리법, 같은 양. 단지 시계만 바꾸는 것입니다. 3주 후 그녀는 거의 뛰어오다시피 하며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최 선생님,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멈추지 않고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단지 올바른 타이밍일 뿐입니다. 이제 이것을 적으십시오. 생선 섭취의 황금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최대의 장수 효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정상 점심에 생선을 먹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두 번째 선택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도 소화기관이 강하지만 한낮만큼 최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수가 목표라면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저녁을 주된 생선 식사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끔 저녁에 생선 요리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주된 치료적 섭취는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낮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생선은 빈속에 또는 식사 맨 처음에 먹어야 하며 끝에 먹으면 안 됩니다. 밥, 국, 채소로 먼저 배를 채운 다음 생선을 마지막에 먹으면 오메가3가 다른 음식 덩어리에 갇히게 됩니다.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항상 생선을 먼저 드시고 다른 요리를 계속하기 전에 1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귀중한 지방산이 장벽과 직접 접촉하여 최대 흡수가 가능합니다. 이 타이밍 전략만으로도 결과를 2배 또는 3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에서 보호적인 오메가3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세월을 더해줄 구체적인 단계들입니다. 1단계. 일주일에 최소 4회 생선을 드십시오. 3회가 아닙니다. 기억날 때가 아닙니다. 4회입니다. 최적의 양은 1회 제공량당 120g입니다. 이것은 대략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입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 날들에 생선이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고 싶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2단계. 올바른 생선을 선택하십시오. 찬물 생선만 드십시오. 고등어, 연어, 정어리, 멸치. 이것들은 DNA를 복구하고
뇌를 보호하는 두 가지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따뜻한 물 생선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참치는 수은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지 마십시오. 내일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고등어를 사십시오. 신선한 것을 구할 수 없다면 냉동도 괜찮습니다. 통조림 정어리도 훌륭하고 저렴합니다. 3단계. 올바르게 조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생선을 절대 튀기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고온에서 조리하지 마십시오. 오메가3 지방산은 섭씨 180도 이상에서 파괴됩니다. 8분에서 12분 동안 찌십시오. 한 면당 10분씩 부드럽게 구우십시오. 캔 60도에서 15분 동안 굽십시오. 통조림 생선을 사용하는 경우 기름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기름에는 농축된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밥이나 채소와 섞으십시오. 4단계.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생선을 이 특정 음식들과 함께 드십시오. 항상 생선을 시금치나 깨씹 같은 녹색 잎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항상 생마늘이나 익힌 마늘 한쪽을 포함하십시오. 마늘의 셀레늄은 오메가3와 함께 작용하여 염증을 추가로 20% 감소시킵니다. 생선 위에 짜낸 레몬 반 개를 추가하십시오. 비타민C는 오메가3가 위에서 산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조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완전한 보호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5단계. 생선 기름 보충제는 절대적으로 먹을 수 없는 경우에만 복용하십시오. 진짜 생선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영양제는 마지막 선택이지 첫 번째 선택이 아닙니다. 진짜 생선에는 오메가3와 함께 작용하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알약은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꼭 생선 기름을 드셔야 한다면 의약품 등급만 구매하시고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와 함께 1000mg을 드세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값싼 어묵이나 가공 생선 제품 사는 것을 중단하세요. 오메가3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생선 막대기와 빵가루 입힌 생선 제품은 생선을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손상된 기름과 나트륨으로 몸을 채우면서 잘못된 안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식용유나 콩기름에 생선을 조리하지 마세요.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3와 경쟁하고 효능을 상쇄시키는 오메가5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올리브유나 참기름만 사용하세요. 더 좋은 방법은 기름을 안 쓰는 것입니다. 찌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정확한 단계들을 따라 건강을 회복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환자,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74살 할머니는 이 방법을 딱 90일 동안 따라했습니다. 90일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구운 고등어를 드시고, 매주 수요일에 찐 연어를 드시고, 매주 일요일에 정어리 통조림을 드셨습니다. 매번 시금치와 마늘을 추가하셨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은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셔서 가족 족보 전체를 기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일관되고 올바른 생선 섭취의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5년 후에는 병원 침대에서 왜 정신이 망가지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아니면 내일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사고 20년을 더 건강하게 사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이번 주에 생선을 4번 먹겠습니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적어 놓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지금 하세요.
이 영상을 가족 모두와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여러분의 친구가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건망증이 있는 여러분의 누나나 여동생이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막 은퇴한 여러분의 이웃이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25년 동안 장수를 연구해 왔습니다. 해안 지역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알아온 비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일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 어떤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수 연구를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